오늘장 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일단 오늘도 상승 중이죠. 외국인은 최장 기간 올해 들어서는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도 사들이고 있습니다만 이 분봉통에서 보면은 지수의 흐름이 어제와는 좀 정반대입니다. 정오를 기점으로 꼭대기를 잡고 나서 약간은 시들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2250선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 정도에서 방향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바닥을 잡고 반등장에 들어선 걸로 봐도 될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지만 다만 오전장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어제 넷플릭스의 깜짝 실적에 따라서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 많이 올라주고 있고요. 또 2차전지 관련주들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오늘 이상형 월드컵 통해서 저희와 함께 종목별 전망과 대처 방안 잘 마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죠. 윤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꼽은 8개의 특징주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대진표부터 공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난이도의 시장에서도 정말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요새 2차전지에서도 핵심 원료인 리튬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모화학은 그 리튬 관련한 기대감이 크게 좀 반영되고 있고요. 폐배터리라는 강력한 무기로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노 신소재, 요새 전성기를 구가하는 종목이죠. 양극재와 음극재 성장의 동시 수혜를 받게 되는 종목입니다. 자, 막강한 화력을 보이고 있는 두 종목의 대결은 잠시 후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 전기차로 엮어볼 수 있는 두 종목입니다. 먼저 자율주행 관련주죠. 캠시스. 이 자회사인 세보 모빌리티가 해외에서 진행하던 초소형 전기차 생산 기지를 국내로 옮겨서 진행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편 율촌화학은 최근 리튬 관련주로 부각받는 종목이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사인 미국 얼티엄셀즈와 리튬 2차전지 관련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강한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자, 이번에 3라운드입니다. 이번에도 2차전지를 키워드로 안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 관련주로 묶어봤는데요. 자, 먼저 사마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엄연히 2차전지 소재 기업이다라는 시장의 평가. 2차전지 양극화 사업의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로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하루고요. 자, 이와 맞붙는 DI 동일의 경우에도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종목인데요. 그동안 주가가 참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다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 터지는 3라운드의 대결도 기대해 주시죠. 네, 4라운드 자율주행을 키워드로 엮어볼 수 있는 두 종목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관련주로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5G 관련주로 잘 알려진 종목이죠. 이수 페타시스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AD 테크놀로지는 독일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기업이죠. 이 비딘티스와 고성능 자율주행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고요. 이수 페타시스는 이 자율주행의 근간을 이루는 5G 관련 기판을 만들고 있죠. 최근 신규 시설 투자 기대감까지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이렇게 이상형 월드컵 오늘 대진표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자,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코스모 화학 대 나노 신소재. 네. 차트만 봐도 좀 멋진 모습들을 볼 그러네요. 수가 있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 나는 이 종목이 좋습니다 하시는 여러분의 선택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대진표 종목들이 마침 대부분 좀 2차전지로 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특집으로 오늘 먼저 큰 틀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그 주요 인터넷 포스털 검색창에 특징주 한번 쳐보시죠. 바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여기저기 좀 솟구치는 걸 볼 그렇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김영길 전문가님, 역시 2차전지다라고 할 만한 시장의 상황인 것 같은데 2차전지 관련주들 투자 꿀팁 큰 틀에서 좀 살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2차전지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만큼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만 오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은 역시나 2차전지 관련주 뭐 사야 되지? 맞아요. 라는 부분이 네. 너무 많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지금 현재 뭐 셀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음극재, 양극재, 양극재, 동박, 뭐 그다음에 폐배터리, 그렇죠. 그다음 또 새로 상장하는 것들, 뭐 장비주들 해서 그것도 굉장히 큰 거 많은데 갈지 작은 거 갈지. 그죠. 맞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네. 있고 뭐 중간 사이즈도 있고 예, 굉장히 좀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 내가 옷을 좀 딱 맞는 걸 사야지 또 굉장히 기분 좋게 입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이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 시장에 딱 맞는 과연 네. 이제 이 딱 맞는 사이즈의 과연
과연 이 종목이 무엇일까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께서 그 2차 전지 테일러가 돼 주셔야죠. 아, 그럼요. 네. 재단이 재단을 중요하죠. 잘 하고 네. 한 땀 한 땀 장인스럽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한다면 네. 일단 셀 관련주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굉장히 조금 흐름이 좋았었고 네. 그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LG 화학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좋았었는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셀 쪽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아닌가. 이제 워낙에 최근 이번 주 저번 주까지만 해도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이제 상승을 잘 보였고 대단했습니다. 예, 그런 흐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셀 관련주들의 이제 같이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은 이제 추세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음극재, 양극재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요거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네. 장비 쪽 이제 뭐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들 저는 당장 떠오르는 게 뭐 코인테크도 있고요. 굉장히 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비 쪽은 아직까지 투심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맞아요. 항상 소재만 번쩍번쩍 그렇죠, 빛나고 그렇죠. 네. 장비가 좀 뒷전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네. 좀 저는 투심이 많이 쏠리고 수급이 들어가는 쪽은 완전히 소재 쪽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뭐 폐배터리 쪽은 워낙에 좀 강했었으니까 지금은 또 다시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소재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단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뭐 리튬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뭐 코리아 SE, 뭐 예. 금양 등등 해서 말도 안 리튬 되게 관련주들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예. 지금 현재 리튬 관련주도 엄청나게 네. 오르고 있고 차트 보면 약간 어지럽습니다. 지금. 예, 어지러울 정도로 이제 정말 많이 올랐고, 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관련주들, 이제 새롭게 또 2차 전지 관련돼서 또 이제 뭐 공급량도 부족하다, 비축량도 네. 부족하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사마 알루미늄 필두에서 전체적으로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소재 쪽에 완전히 조금 투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쪽은 소재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하되 저는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거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네, 하반기까지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조금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좀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긴 2차 전지 소재는 사실 지난해 이맘때쯤만 해도 그때도 날아갔는데 지금도 그죠. 또 하고 있어요. 뭐 한 번 이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야기가 지금 당장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계속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좀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쪽은 소재도 소재지만 뭐 장비, 뭐 폐배터리 지금 당장 안 간다고 해서 네. 관심을 끌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는 점. 결과적으로 이제 뭐 수급이 들어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조금 접근을 하게 되면 저는 2차 전지 쪽은 또 충분히 계속적으로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보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이제 어떤 섹터를 좀 고른다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시작에서 주목하는 쪽. 지금 소재에 주목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재에 좀 주목을 하고 네. 여기서 이제 뭐 장비나 혹은 뭐 폐배터리 쪽으로 넘어간다.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우리도 이제 시선을 옮겨가는 그러한 이제 매매 전략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업체든 뭐 폐배터리든 뭐 박이든 그리고 장비까지 사실 2차 전지 골고루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일단 소재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소재로 좀 집중을 해볼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또 소재 쪽 얘기해 주셨는데 네. 윤겸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2차 전지.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뭐 좋게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네. 키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저도 그 내용에 동의하고요. 뭐 이제 에코프로미엄이라든지 LNF 이런 관련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최근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원자재, 니켈, 코발트 이런 리튬 네. 이런 부분이 좀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말도 안 그렇죠. 됩니다. 예, 예. 지금 뭐 전년 대비 비해서 뭐 3배 이상 예. 상승하고 이런 시장에서. 또,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미국도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지금 통과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 EU 같은 경우 지금 러시아하고 관련해 갖고 지금 원자재로 인해서 러시아로 너무 지금 어떠한 그쪽으로 기대다 보니까 네. 공급 부분이 차질하다 보니까 다양화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맞아요. 미국 ILA하고 관련한 RMA 네. 관련법을 또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수출하고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다 2차 전지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동박이라든지 셀이라든지 이런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관련주 종목들 방금 얘기했던 소재주 위주로 보되 네. 이런 것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땐 차트상 순환매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슈에 대해서 한쪽으로 쏠리진 않고 순환될 것이다. 사실 지금도 보면은 네. 그 2차 전지에 어떤 종목들이 있나 찾아 나서는 것 같은. 그렇죠. 네네 예. 맞습니다. 수급도 이런 그 한쪽으로 편중되지는 않고 네. 순환에 의해서 섹터에 의해서 그때 돌아가니까 그런 움직임의 포인트를 잘 보시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태조 이방원이었는데 네.
태양광하고 2차 전지는 계속 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조선 방산 원자재는 약간 주춤한 그러네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 시장은 뭐 앞으로도 미래산업 먹거리고 향후 큰 시장이 확대되니까 요걸 키포인트라서 거기서 잘 옥석 가리기를 해서 분석해서 접근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들, 2차 전지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 이런 그 전체 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구체적인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라운드에서 만나볼 종목, 바로 나노 신소재,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김영일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선택해 주시겠어요? 저는 코스모 화학 가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이요.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코스모 화학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나노 신소재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1라운드부터 두 분 의견이 좀 나뉘게 나뉘었네요. 됐는데요. 네. 저는 이럴 때가 좋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코스모 화학이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일단 두 종목 다 저는 정말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흐름이 정말 강합니다. 네, 이제 두 종목 다 정말 좋고 사실 이제 가장 고르기 어려웠던 두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왜 코스모학을 골랐느냐? 예. 나노 신소재는 오늘 출발할 거야, 이제 시작할 거야라는 느낌이었다면 네. 코스모학은 이제 많이 모아왔으니까 네. 이제 좀 터트려야지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요게 제 타이밍이군요. 네, 조금 이제 예. 더 모아놨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코스모 화학 쪽이어서 코스모 화학을 조금 선정을 했고, 지금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 뭐 양극재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조금 훌륭하죠. 이제 네. 코스모 화학에서 만드는 황산 코발트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 이 중국산 저가 제품이 상당히 조금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황산 코발트에 대해서 뭐 저가 제품이 나오든 말든 꾸준하게 또 생산을 늘려나가고 캐파를 늘려나가면서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서 이제 이 전구체를 또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배터리 양극재에 대한 밸류체인을 잘 완성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들어서 이제 또 새롭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굉장히 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에코프로 그룹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너 좋고 나 좋고 네. 이제 같이 좀 이제 도생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서 지금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네.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폐배터리 사업도 새롭게 시작을 했죠. 폐배터리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뭐 니켈이라든지 뭐 네. 리튬 이런 이제 소재 사업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모 화학이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다뤄질 때 뭐 소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코스모 화학이 또 굉장히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맞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네. 나노 신소재보다 조금 더 이제 매집이 되었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저가에서 조금 꾸준히 모아 나가면서 힘을 모았다가 이제서야 좀 터트리는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들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승에 대한 힘은 조금 더 나노 신소재보다는 강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코스모 화학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나노 신소재 골라주셨는데 이유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나노 신소재. 사실은 저도 이제 코스모학 쪽으로 사실 좀 관심이 더 있었는데 네. 아, 나노 에너지 신소 많이 쪽으로 이제 모았구나. 방향을 틀은 이유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나노 신소재는 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떠한 이제 이 가속을 밟을 때, 차를 가속을 밟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갑자기 차가 쓰지만은 그렇죠. 어떠한 이제 그 주식 차트의 이론에 보면 다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쪽 방향으로 이제 쏠렸을 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치고 나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코스모하고 이제 차트상 보면 저점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매직 구간 네. 폭발성이 좀 있습니다. 성장하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힘을 모으고 있는 차트 모형이라면 코스모학은 어떠한 이제 그 달리는 말에 네. 추가 추진력을 알려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차트상. 물론 이제 코스모 화학보다는 나노 신소재가 상당히 고점이 와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이 이제 저점에서 매집을 해가면서 또 힘을 모으고 폭발하려는 그런 모습. 네. 나노 신소재는 달리는 말, 좀 더 가속을 치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하반기 실적이 지금 나노 신소재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로서도 분류가 되고요. 아까 전에 언급드렸지만은 지금 태양광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해 갖고 중국을 규제합니다. 무역 그렇죠. 분쟁이 좀 네.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든지 미국은 이제 자국 그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 이익에 부합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때려잡아야 되는 그런 이제 충돌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갖고 이제 2차 전지와 태양광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 와중에 또 이제 관련된 나노 신소재가 또 부각이 되고 예. 또 하방의 실적도 기대되고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한 10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나노 신소재를 나노 신소재로 골라주셨군요. 코스모학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저점에서 상승 추세 전환할 수 있는데 저는 이양 달리는 말에 예. 가속을 벗어서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나노 신소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윤경 전문가께서 이 나노 신소재를 강조해 주시면서도 코스모화 기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네요. 그만한 게 그만큼 고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시청자분들도 아마 선택이 상당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이 4강 진출 종목 가려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연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모 화학과 나노 신소재 대결. 요 정말 박빙의 오, 대결이었는데요. 네. 코스모 화학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4강으로 진출한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 됐습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시청자분들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선택을 또 그러네요.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코스모 화학 올려보겠고요. 나노 신소재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아까 10만 원대도 얘기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네.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차트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네, 차트 차트 한번 띄워드리도록 띄워주시고요. 하죠. 네, 현재는 현재가가 지금 조금 안 91,100 원이네요. 91,100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밑단에 예. 매집 부분된 부분하고 이 상승할 수 있는 이 매집 구간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다져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트상 1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 나노 신소재 1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 짜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기차, 2차 전지로 관련해서 묶어볼 수가 있겠군요. 캠시스는요, 자회사 조소형 전기차를 만드는 세보 모빌리티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최근에 강력하게 또 이목을 끌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율촌화학의 경우에는 이 미국의 얼티엄 셀즈와 함께 리튬 2차 전지 제조용 알루미늄 파우치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 소식과 함께 강하게 올리는 종목이거든요. 자, 캠시스와 율촌화학이 맞붙었을 때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을 전문가님, 캠시스와 율촌화학입니다. 사실 뭐 캠시스는 이전에도 이상형 월드컵에 많이 이 자율주행 나왔죠. 관련해서도 네.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 캠시스와 율촌화학 둘 중에 보자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참 이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캠시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캠시스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하고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반대로 좀 가는 그렇습니까? 그게 또 좀 박빙도 있고 그러네요. 배틀도 있고 네. 재미가 있지가 않을까 해서 이번에도 저는 오늘 기대됩니다. 율촌화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고르신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네요. 예. 자, 그러면 율촌화학 윤경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의견이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길 전문가님, 율촌화학에 비해서 캠시스가 좋다. 그리고 원래 좀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 좀 들어보죠.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제 네.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갤럭시 플립, 폴드. 지금 이제 앵커님하고 이제 전문가님도 다 폴드를 쓰고 그렇습니다. 계시는데. 멀쩡하고 좋아요. 네, 이제 저도 탐이 납니다. 네, 어쨌든 캠시스가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자율주행에서 카메라 모듈은 사실상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차의 눈이죠, 눈. 그렇죠. 지금 이제 차의 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레이더, 라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테슬라에서 카메라 모듈을 주로 이제 앞으로 더욱더 많이 활용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지금 현재 캠시스는 삼성향으로 지금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게 될 때마다 카메라 모듈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게 될 때마다 항상 1등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힘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나온 이슈로는 이제 자회사 세보 모빌리티에서 네.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이런 이제 모멘텀이 나오면서 전기차까지 한다라는 이제 모멘텀이 나왔고 이렇게 됐을 때 자율주행이 사실상 이제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 내년부터 규제에 대한 것들 계속적으로 좀 혁신이 이어 나갈 것이고 2025년까지 계속적으로 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법제화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매출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캠시스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캠시스가 이제 오늘 주가를 보게 되면 이제 살짝은 좀 윗꼬리를 그리는 그런 이제 네. 형태가 나타났어요. 이제 이전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조금 윗꼬리를 그리는 형태가 나타났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 매집된 물량이 그대로 다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대로 예.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도 약간 모아가는 매매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네. 한번 또 큰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유초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좋아요. 네, 굉장히 네, 좀 좋습니다. 많이 오르네요. 저는 이제 나쁘지 않게 봤고 얼티엄셀즈였나요? 이름이 조금 네, 어려워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과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죠. 이제 알루미늄 파우치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작년 매출이 아마 5천억 정도였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새롭게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합작 법인이거든요. 여태까지가.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과 이제 새롭게 수주 계약을 맺고 앞으로 이제 1조 5천억 정도의 이 매출 규모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대단하네요. 예, 굉장히 좋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확보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저게 참 거슬리더라고요. 왜요? 큰 음봉 이거 보이시죠? 예. 저때 저거 네, 저는 저게 참 거슬렸는데 이제 저 친구 참. 유초나게 네. 쭉 꾸준하게 좀 상승이 나오다가 예. 저때 이제 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네. 이제 얼터너티브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이 나오고 그날 당일에 이제 저렇게 또 한 번에 이제 급락이 나온 네,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 30% 이상 요거 하락이 그럼 나온. 나중에 또 발목 잡힐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게 네. 일반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누군가가 한 번에 크게 던졌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사실상 개인은 아 저거 좋겠지라고 이제 했다가 순식간에 좀 물려버리는 그런 이제 대응구간이 좀 나올 수가 있었을 것 같아서 예.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다루는 주체가 그렇게 좀 온화한 편은 아니다. 예, 굉장히 좀 과격하구나. 난폭하고 과격한 예. 그런 이제 주체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대응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물론 최근에 수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네. 만한 종목은 캠시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캠시스로 컨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윤겸 전문가님, 그 공교롭게도 김혁일 전문가의 그 유행어를 여기서 좀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장대 음봉, 요거를 좀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촌화학을 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LG 관련해 갖고 이제 그 공급을 이제 하죠. 미국 기업에 네. 1조 5천억에 공급을 하고요. 대단히 큽니다. 예, 차트상 보면 이제 아까 전에 중요하신 키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어떠한 이제 개인이 아닌 예. 어떤 이제 세력에 의한 그렇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공감하고요. 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이제 같은 상황이 똑같이 재현되지는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또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재무 구조에 있어서 또 이런 이제 부채는 좀 적고 유동성은 좀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좀 율촌화학을 평가하고 싶고요. 예. 또 하나가 이런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기업들의 이제 부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율촌화학의 이런 이제 좋은 이제 파우치 필름을 개발해서 이제 1조 5천억을 이제 수주를 진행을 하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 매출 증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주가에는 재차 영향을 주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네. 이제 그 방금 제시한 그런 이제 좀 난해한 부분, 우려에도. 그런 우려한 부분은 또 이제 일어날 수 있겠으나 네. 이런 게 이제 재차 반복된다고 또 단정질 수도 없거든요. 네. 또 이제 반전에 의한 또 상승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기술에 의한 수출되면서 매출 실적 이런 상상 부분은 더 에너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폭발력은 더 강하다.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또 어떠한 좀 반대급부적인 예. 생각의 전환으로서 좀 율촌화학을 좀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캠시스와 율촌화학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 선택이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지금 확인해 보죠.
시청자분들의 선택, 이번에도 와. 역시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승자는요, 율촌화학으로 갔습니다. 당장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율촌화학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율촌화학 이렇게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오늘 9.33% 현재 상승하고 있는 율촌화학이 올라가게 됐네요. 네. 그럼 캠시스 관련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이제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모아가는 전략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 매물대가 2,600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목표가는 2,6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1차 목표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시스 2,6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죠. 3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번에 3라운드인데요. 이 3라운드까지도 역시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꾸려봤습니다. 요즘에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다 찾아가면서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만나볼 종목들은 바로 알루미늄 박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사마 알루미늄과 DI 독일 둘 다 오늘장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지금부터 또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마 알루미늄 대 DI 독일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 참 있을까요? 또 오늘 두 종목 같은 네. 알루미늄 관련 종목이고 이것도 지금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DI 동일이 네. 좀 더 안정성이 있으면서 성장하지 않을까 해서 DI 동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I 독일 윤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김영일 전문가님, 이번에도 다른가요, 의견? 이번에는 또 다행히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DI 동일로 저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다행이 아닌데요. 달랐으면 싶었는데. 자,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 DI 동일 방금 전에 안정성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 둘 다 언급해 주셨는데 DI 독일로 골라주신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알루미늄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러우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또 알루미늄 그런 공급 부분 원자재가 러시아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푸틴의 돈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이 알루미늄 관련해서 제재를 하고 네. 알루미늄 이제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그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압박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도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우리가 반사 이익을 좀 얻지 않을까라고 지금 네. 보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이제 1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 주가도 계속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시총도 좀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도 좀 늘어났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쪽 DI 동일은 좀 안정되게 매출을 갖다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안정성에 네. 있어서는 상당히 DI 동일을 갖다가 좀 우선 쳐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 기업도 예. 오늘 사마 알루미늄에 비해서 재무 구조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합니다.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이런 금리 인상 네.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대단하죠. 예, 그게 따르면서 그게 실적과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에 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DI 동일이 서로 안정성, 꾸준하게 매출 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마 알루미늄보다는 DI 동일이 좀 더 우선시된다라고 네. 생각돼서 DI 동일을 좀 눌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I 독일을 선택해 주신 이유, 안정성도 있고 앞으로 또 올라갈 여지도 있고 이런 점을 설명을 또 들어봤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도 윤겸 전문가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일단 사마 알루미늄과 DI 동일은 살짝 이제 저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사마 알루미늄은 이제 테마주의 성격으로 조금 움직였다라고 볼 맞아요. 수 있을 것 가끔 같아요. 한 번씩 네. 정말 큰 한 방을 쳐주는데 문제는 오늘처럼 약간 윗골이 달고 네, 오늘 크게 내 한 방 거는. 치고 그대로 좀 윗꼬리를 네. 그리는 모습이 네. 나왔고 이제 DI 동일은 이제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알루미늄 관련된 모멘텀 관련해서는 최근에 시장에서 사실 이야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죠. 러시아에서 금수 조치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정부 비축량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이제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사마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 조인 알루미늄 관련해서 테마주들의 성격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본다면 네. 지금 이제 사마 알루미늄은 오늘 탄력이 나오고 나서 저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네. 있습니다. 때문에 사마 알루미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은 좀 접근을 자제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예. 이제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원래는 섬유 소재나 이제 의류 쪽에 주로 이제 안정적으로 실적 캐파가 나오는 그러한 기업인데 이제 새롭게 이제 알루미늄 사업이 좀 추가가 됐죠.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이 알루미늄이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그렇게 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원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중국발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해진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러시아발 계속적으로 이 비축량이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알루미늄 단가가 높아지면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알루미늄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시각들이 조금 더 이제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서 DI 동일이 내년까지 이 알루미늄 사업을 계속적으로 좀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새롭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DI 동일이 부동산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 시가로 이제 봤을 때 아까 네. 4천억 근처 구간. 어허. 네, 그럼 이제 DI 동일이 시총이 한 6천억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만 하더라도 대단하네요. 현금을 네.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금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어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실적도 잘 나오는데 돈도 많고 그렇죠. 땅도 많고 어허. 예, 네. 성장성도 뛰어나니까 현재 상태도 상당히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때문에 DI 동일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망설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동일하게 DI 독일로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동일한 선택을 해주셨는지 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 좀 달랐네요. 네. 오늘 강한 모습 역시 당장 오늘 장에 강한 종목으로 많이 좀 쏠리는 게 나타나네요. 자, 사마알루미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61%, 시청자의 선택은 사마알루미늄이었고요. 자, 그렇지만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이 DI 동일로 갔기 때문에 DI 독일을 오늘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마알루미늄 관리소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야 좋을까요? 일단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차익 신호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네. 말씀드렸듯이 보유자의 영역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고점을 어느 정도 갱신을 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고점보다 조금 더 높은 32,500원 목표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마알루미늄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고점보다 조금 높은 32,5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미래차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이어서 이번에는 자율주행으로 가보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이 비딘티스와 협력한 이 고성능 자율주행 반도체를 개발한다. 이 소식과 함께 아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맞붙는 이수페타시스의 자율주행의 근간을 이루는 5G 관련돼서 많이 언급이 나왔던 기판 업체죠. 이수페타시스도 좀 최근에는 많이 내려왔다가 오늘장 강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AD 테크놀로지와 이수페타시스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 AD 테크놀로지와 이수페타시스의 대결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선택해 주실까요? 자율주행 네. 앞으로 이제 대세고요. 시장도 아하, 커지고 그렇죠.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부분이 언급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산업 먹거리고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 없는 시장은 펼쳐지고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또 노력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네. 두 종목 중에서 우선이 아닐까 해서 AD 테크놀로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렸다가 오늘 터트리는 모습인데 AD 테크놀로지 윤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의 의견도 또 궁금하거든요. 막판에 좀 마음이 많네요. 아, 저도 그렇습니까? AD 테크놀로지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 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판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했었는데,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의 오늘 상승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테크놀로지 오늘 강세,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갖고 지금 뭐 시급한 국내 문제도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자율주행 그 시장을 갖다 선점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규제도 풀고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는 더 앞서간다고 좀 볼 수 있는 시장 상황인데 네. 국내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뒤늦게 올 하반기부터 이제 규제도 풀고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최근에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예. 또 강남에서 또 이제 국토부에서 또 여러 가지 현대자동차하고 이제 시범 실제 굴러다니고 실제로 있어요.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제 먼 미래 얘기는 아니고 벌써 가까이 다가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또 이제 그 좋은 소식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반도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그 기술력을 좀 개발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가 상승이 또 기대되고요. 네.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그동안 이제 주가가
지금 차트 보셔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고. 말도 안 되게 내려왔거든요. 예, 저점 구간에 대내의 악재에 의해서 구체적인 이제 트리플 악재, 국내 또 뭐 5종 악재 세트, 뭐 나열은 다 말씀 다 못 드리겠지만 그런 악재에 의해서 지금 뭐 기업의 문제, 기술력의 문제, 재무의 문제가 크게 있어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이제 하락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저점 구간에서 이제 뭐 보조 지표를 보셔도 RSA, MSA, MACD 다 봐도 이제 저점을 추세 전환하는 그런 부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력도 보여주고 네. 하반기 실적 부분도 기선되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ADT 테크놀로지는 아마 매수하셔도 현금 있으시다면 이런 식의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그렇게 좀 문제되는 종목이 아니지 않을까. 빠져도 네. 뭐 여기서 설령 더 빠진다 하더라도 시간과의 싸움, 예. 인내와 그런 걸 견디다 보면은 충분히 우상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를 선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명 들어보니까 AD 테크놀로지 너무 좋은 종목인데 그러네요. 주가가 과하게 좀 빠졌었네요. 자, 오늘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은 김행일 전문가님 또 같은 선택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완전히 동감하고요. 네. 이제 원래 AD 테크놀로지가 시스템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좀 과도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사실 같은데. AD 테크놀로지 이쪽 뭐 기대감이 있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네. 계속 빠졌어요. 근데 이제 오늘 자율주행이 딱 나오니까 네. 엄청나게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은 앞으로 전기차와 함께 우리 시장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산업이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필연적으로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고 예. 이제 내년부터 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율주행이 앞으로 이제 이 전체적인 이 글로벌 시장의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산업은 필수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삼성과 TSMC가 상당히 또 각축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 반도체 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수주를 따오느냐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이 삼성전자 자율주행 칩을 이제 설계 수주를 했다라는 예.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 수주를 따왔다는 것 자체가 확실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보유를 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현재 AD 테크놀로지는 생각보다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이제 이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 그리고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오늘 이제 나온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높았어요. 대단해요. 그러면서 이제 앞선 매물들을 저는 전체적으로 다 소화를 해줬다라고 보고 있기 지금 때문에 보이는 것 중에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죠. 근 이제 뭐 1년을 넘어서 몇 년 새에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에서 이제 사실 AD 테크놀로지가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서 모아가는 매매를 취했을 때 다시 한번 또 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반면에 이제 이스페타시스는 네. 지금 이제 MLB 관련돼서 뭐 시설 증설을 했다라는 부분 네. 이제 또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온 부분은 시장 반등에 따른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의 의미가 어느 정도 섞여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는 AD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훌륭하지 않나라는 판단하에 AD 테크놀로지 선택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이 AD 테크놀로지로 마찬가지로 모였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AD 테크놀로지와 이스페타시스의 대결인데요. 상당히 박빙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근소한 차이로 AD 테크놀로지가 승자가 됐습니다. 자, 오늘 만장일치로 AD 테크놀로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스페타시스 관해서는 윤경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세워야 좋을까요? 네, 지금 목표가는 6,000원까지 보는 데는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방금 이제 좋은 또 호재가 또 있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그래요? 410억 원의 이제 규모 신규 시설을 투자하겠다. 예. 공격적으로 이런 이제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또 기업의 이제 실적, 주가, 매출을 또 위해서 그런 거 긍정적이네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시장에 어느 정도 신호가 오고 반응에 영향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 한 6,000원까지 잡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이스페타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현재 5,840원 구간인데요. 6,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2차전지 관련주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격돌이죠. 일단 코스모화, 2차 전지 리튬과 폐배터리 정말 강한 키워드를 안고서 요즘에 기세를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율촌화학인데요. 미국의 얼티엄셀즈와 대규모 계약 소식을 안고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모화학 대 율촌화학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저는 아까 전에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반대되는 종목을 이제 선택했는데 예. 제가 선택해서 4강에 올라온 율촌화학을 끝까지 선택을 좀 밀어주시는군요. 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선택은 율촌화학으로 갔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도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두 종목 중에 고른다면 네. 앞서 말한 게 있긴 하지만 율촌화학 고르겠습니다.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네, 갈대 같은 남자.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율촌화학으로 오늘 뭐 후반전이 점점 의견일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 먼저 율촌화학, 코스모화학에 비해서도 코스모화학 상당히 좋은데 그렇죠. 여기서 승리를 가져갔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조 5천억 원의 이제 수출 부분 그 부분이 역시 그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이제 매출, 실적 이런 이제 실적 시즌에 있어서 또 하반기의 실적, 실적 시즌이군요. 실적과 그러고 보니. 연결이 또 되고 예. 또 기술력이 이제 입증해 줬다는 거. 그다음에 일본과 경쟁해서 이제 일본 벽을 뛰어넘으면서 뭔가 기술을 갖다가 이제 따라잡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키포인트가 주가에 있어 큰 그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율촌화학 쪽으로 좀 더 기울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더 이야기가 궁금한 건요. 김영일 전문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여기서 터지네요. 네, 갑자기 또 이상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 율촌화학. 왜 율촌화학을 골랐냐면 예. 코스모화학이 굉장히 이제 다량의 모멘텀을 보유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이 모멘텀을 많이 보였다라고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수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율촌화학의 수급은 어느 정도 밀어 올리려는 의도의 수급이 조금 더 다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또 이제 말씀 주셨듯이 이제 이 얼티얼샘즈와의 이 이름이 정말 어렵네요. 네, 이제 계약건이 엄한 발음. 사실 네. 또 적지는 않아요. 굉장히 또 엄청나게 큰 이슈고 지금 시장이 또 딱 맞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눈이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주체 자체가 굉장히 좀 과격하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죠. 조심해야 된다.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그만 또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율촌화학은 코스모화학보다 지금 현재 시장에선 단기적으로 매력도가 있지만 조심해서 접근하자라는 네.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율촌화학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 이번에도 시청자와 의견 일치가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면요. 코스모화학 대 율촌화학. 과연? 코스모화학으로 많이 쏠리는군요. 율촌화학이 오늘 당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코스모화학 역시 이름값 제대로 합니다. 75%의 시청자의 선택을 받았고요. 이렇게 코스모화학이 시청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만 두 분의 의견이 율촌화학으로 갔기 때문에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율촌화학이 됐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많은 지지를 받은 코스모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일단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이전 매물 구간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학 이전 매물 구간 말씀해 주시면서 3만 원대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 기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자동차 타고 싱싱 달려볼까요? DI 동일 먼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알루미늄 박입니다. 주가 그동안 좀 많이 내렸다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AD 테크놀로지, 이 자율주행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좀 많이 내렸다가 다시금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탄력이 있을까요? 이제 두 종목 진짜 박빙입니다. 이거 어렵죠. 알루미늄과 자율주행 참 어떤 걸 선택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시장에는 견뎌내야 되는 혹한기 시장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단기간에 이런 어려운 침체 시장을 갖다 바로 반전할 수 있는 트리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접근하시는 종목을 갖다 중장기적으로 올 하반기를 넘어서 올해를 넘어서 내년 중반기 그 이후까지도 봐야 되는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 버티는 여러 가지 종목은? 지금 네. 악재 부분이 아직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예.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AD 테크놀로지가 좀 더 비전이 있지 맞다. 않을까 해서 네. AD 테크놀로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윤겸 전문가께서 이런 혹한기를 견디기 위해서는 조금 멀리 봐야 된다는 의견으로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저는 단기적으로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AD 그렇습니까? 테크놀로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선택이 그러네요. 나왔네요. 자, AD 테크놀로지 뭐 장단기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두 분 다 AD 테크놀로지를 골라주셨는데 윤겸 전문가님, AD 테크놀로지를 골라주신 이유는 알 것 같고 네. DI 동일에 대한 코멘트 한마디만 좀 덧붙여 주실까요? 이제 알루미늄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역시 좋게 근데-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하죠. 그럼요. 네. 아까 전에도 러시아 관련, 푸틴 관련해서 이제 알루미늄 제재 부분, 네. 그로 인한 반사 이익 부분, 또 알루미늄이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소재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DI 알루미늄 그 부분 이 예. DI 동일도 충분하게 상승 여력이 있고 네. 메리트가 있고 네. 상승 추세 전환에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 이기기 쉽지 예. 않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김영일 전문가께 의견 좀 들어볼게요. 뭐 단기로도 AD 테크놀로지가 괜찮다라고 네.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당장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오늘 많이 주목을 오르죠. 하면서 네. 거래량이 엄청나게 쏠렸다라는 뜻은 모든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모아가는 매매를 하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단기적으로 그런 이제 모멘텀 충분하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긴 요새는 네. 뭐 가는 종목이 계속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힘을 충분히 좀 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DI 동일에 대한 모멘텀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아. 예,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미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은 이 AD 테크놀로지보다는 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AD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 모멘텀은 앞으로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AD 테크놀로지의 힘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AD 테크놀로지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AD 테크놀로지를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 일단 뭐 결승으로 올라가겠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떤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역시 오늘 정말 강한 AD 테크놀로지로 민심이 많이 좀 쏠리는군요. 69% 득표를 했고요. 만장일치로 AD 테크놀로지를 결승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DI 동일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 DI 동일은 지금 이제 저점에서 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매물대 구간이 이제 19,000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목표가 1차적으로 19,000원 설정을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DI 동일 현재가로는 15,400원 정도 구간인데요. DI 동일 19,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자, 일단은요, 율촌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미국의 얼티엄셀즈와 대규모 계약 소식과 함께 강한 면모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AD 테크놀로지, 여기는 독일의 비딘티스입니다. 자, AD 테크놀로지와 율촌화학이 오늘장 당장 굉장히 강한데요. 과연 여기서 승자가 누가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 확인하러 떠나보도록 하죠. 네, 임겸 전문가님 떠나왔는데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방금 전에도 강조드렸지만 AD 테크놀로지 쪽으로 자율주행. 네, 네,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비중을 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선택 AD 테크놀로지로 찍어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조대조 싸움인 것 같아요. 조대조. 네, AD 테크놀로지 가겠습니다. 네. 조종가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이 또 AD 테크놀로지. 야, 오늘 AD 테크놀로지는 뭐 선택을 잔뜩 받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윤겸 전문가님, 율촌화학도 좋게 보셨던 것 같은데 역시 AD 테크놀로지 오늘 이 기세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일봉상 보시면 뭐 이렇게
적산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네. 3일 어떻게 보면 이제 첫날 좀 약상승했다가 연속 네. 3일 큰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가속도가 점점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추세라는 게 약간 눌림목이 올 수는 있으나 네. 이 탄력이라는 이 매집 수급 부분이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차 목표가로 2만 원까지는 좀 더 충분히 AD 어허. 테크놀로지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 한번 좀 홀딩하시면 들고 가셔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일단 뭐 강한 상승 탄력, 점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 주셨고요. 네, 김행일 전문가님께서도 같은 선택해 주셨는데 또 첨언을 해주시죠. 네, 일단 AD 테크놀로지의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좀 훌륭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훌륭하죠. 네, 그런데 이제 앞선 매물대에 부딪혀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어느 네. 정도 소화를 해내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요 위에 달린 꼬리가 이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꼬리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앞선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데에 네. 상당히 95%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지금 또 때문에 살살 올라갈 준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힘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때문에 이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도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탄력을 노려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지금 현재 율촌화학도 굉장히 좋은 이슈를 갖고 있고 수급도 훌륭하기는 하지만 네.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AD AD 테크놀로지가 네. 조금 더 압도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아직까지도 앞에 있었던 그 음봉의 그 우려감. 저는 파란색 운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AD 테크놀로지를 골라주셨습니다. 오늘장 정말 멋진 기세를 보여주면서 주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율촌화학도 사실 만만치 않은 네. 기세를 보여줬지만 AD 테크놀로지를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떤지까지도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역시 율촌화학보다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대단하네요. 자, 많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AD 테크놀로지인데 오늘 급등세 보이면서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고요.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받았습니다. 65% 득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의 최고의 미인주 발표해 보겠습니다. 은세커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율촌화학을 누르고 AD 테크놀로지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안고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럼 준우승한 종목부터 알아보죠. 율촌화학관에서는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가격 전략 잡아볼까요?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호재도 율촌화학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조단이 이제 수주도 나왔고, 이제 파우치 필름 관련해서 이제 기술력도 좀 보여줬고 이런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돼서 저는 3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 율촌화학 35,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가격 전략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김행일 전문가님, AD 테크놀로지 얼마로 가격 전략 잡아볼까요? 네, 일단 AD 테크놀로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아까 윤견 전문가님께서 이제 2만 2만 원 원? 말씀을 해주셨죠. 네. 저도 똑같이 2만 원 설정을 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두 전문가 모두 다 2만 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가 된 이상의 월드컵 우승 종목은 바로 이렇게 AD 테크놀로지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